네, 내일 드디어 올해 가장 중요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행보와 발언 하나하나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번 FOMC 관전 포인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기자, 이제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 결과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발표됩니다. 결과 발표까지 하루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번 FOMC 회의 결과에서 연준의 내년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만큼 이 전 세계가 내일의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번 파월 의장의 이 스탠스 변화에 좀 적잖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매파 기조가 예상이 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이번 12월 FOMC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기존에 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발을 빼면서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어떨지 또 앞으로 나오는 시장 지표들이 어떨지 살피면서 테이퍼링 속도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인 겁니다. 예, 그만큼 연준은 이번 FOMC 결과 발표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시그널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회의 결과에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예, 정말 향후 몇 년간의 정책을 결정할 발언들이 내일 또 쏟아질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이번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예상대로 혹은 예상을 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발언으로 좀 미뤄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 예측대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센 발언들이 나오냐 이 부분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 수준을 뛰어넘는 긴축이 나타날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스탠스를 변화하기 이전에는 시장이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기존의 월간 150억 달러 수준으로 그래서 6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현재는 좀 매파적으로 바뀌고 나서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월간 300억 달러로 진행이 되고 또 빠르게 3월에 종료될 것으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급진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실 내년 3월 종료 예상도 네. 좀 앞당겨진 수치인데 그렇죠.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에 더 불을 붙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임금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과제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는 이제 통화량의 구매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예. 임금 상승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8%로 역시나 크게 뛰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더 커졌고요. 예. 이게 40년 만에 가장 큰 수치였잖아요.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9.6%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지수들이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시장의 우려감을 잡기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지금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이 테이퍼링 가속화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그 정도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변수로 작용할지 내일 발표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금리 인상의 타임라인입니다. 아, 그렇죠. 테이퍼링과 또 뗄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의 시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금리 인상이 가시화됐고요. 이제는 시기의 문제인데요. 이번 회의 결과에서 점도표 변화가 어떨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점도표가 내년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됩니다. 이제 현재 시장은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발표할 점도표가 역사상 가장 매파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블룸버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번 FOMC가 198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역사적 정책 전환의 전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첫 금리 인상 시점이 내년과 내후년으로 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상황에 시장과 백악관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재임까지 하면서 이번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재임 전과 후가 지금 입장이 많이 다른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던 파월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면서 이번 FOMC가 더 주목받은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에 연준이 말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삭제되거나 적어도 수정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점도표에는 내년에 2차례 금리 인상이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외신인 CNBC에서 진행한 설문을 보면요. 내년과 2023년, 내후년이죠. 각각 3차례씩 총 6번의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속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내년 6월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예. 기존에는 내년 말에야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던 시각에서 많이 앞당겨진 겁니다. 또 6월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어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5월에 첫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 일단 확정적인 상황이고 또 그 속도와 정도에 이제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인상 속도와 정도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사상 가장 매파적인 점도표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죠. 네, 마지막은 고용 지표는 어디쯤으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예. 이 연준이 기존에 보던 금리 인상의 기준은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려면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나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먼저는 그 기준을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기조가 좀 눈에 띄는 게 상반기에는 분명히 고용이 변수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11월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관심이 인플레이션으로 더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또 파월 의장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전환을 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다만 파월의 스탠스 변화가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성명으로 연준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실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번 FOMC 관전 포인트 3가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증권업계는 이번 FOMC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릴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꼽혔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 내일 새벽 열릴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와 조기 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 그러나 증권업계는 미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까지 코스피 30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박스권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난 10월과 11월하고는 투자 심리 자체가 달라졌어요. 아래로 깊게 하락하기보다는 이 안에 박스권에 있으면서 자꾸 위쪽을 바라보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들어 걱정했던 증시 대폭락은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간 약 1,700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 1개월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약 5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는 업종과 종목에 투자 관심을 기울이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우선 길었던 조정 기간을 끝내고 최근 상승 흐름에 합류한 반도체, IT 등 테크 업종을 추천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테크 관련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인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업종, 그리고 전통 테크 업종들이 11월 중순 이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디램 현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반도체 업황 전체가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고 주가 또한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은 물론 시스템 반도체와 로봇 등 신사업 전망 또한 밝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누르고 반도체 업계에서 세계 1등을 했어요. 매출이랑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시스템 반도체 지금 AMD하고 퀄컴이 자기의 고객사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뭐 쌓이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 밖에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자동차 업종과 금융업종을 꼽았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견조한 수요에서 플러스 이제 지연됐던 그런 재고 축적에 대한 생산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매출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기에 금융업종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은 내년 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인한 생산 판매 호조가, 금융업종은 금리 상승에 따른 실적 확대가 각각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이퍼링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반도체와 자동차 등 특정 업종으로 투자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